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14 프로를 언박싱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 맥스는 실버색이고 프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딥퍼플색입니다. 애플에서 미는 14 프로의 히어로 컬러는 딥퍼플인데요. 딥퍼플 말고 나머지 색은 지금까지 계속 출시되었던 컬러들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세 가지 종류가 이제는 기본 색상 세트화 된 것 같네요. 제가 쓰던 아이폰 13 프로도 실버색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제 첫 아이폰인 아이폰 4도 화이트색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을 제일 아이폰스럽게 보여주는 게 화이트색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메인으로 쓸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실버색으로 구매했습니다. 14 프로와 13 프로의 박스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색상이 검은색에서 화이트색으로 바뀐 것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전면에 프린팅된 이미지가 다시 앞면으로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프로 라인은 상단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번에 킬링 포인트라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앞면 프린팅으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맨 처음 박스의 프린팅만 만져봐도 애플의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아이폰의 테두리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실제 제품을 만지는 촉감을 미리 느껴보며 언박싱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건 아니고 지난 아이폰 13 프로 박스에도 적용되었었는데 13 프로 때에는 후면 카메라가 포인트였어서 이 부분이 엠보싱 처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부분도 엠보싱 처리가 되었나 봤는데 여긴 그 정도까지 강조하진 않았네요. 사실 실물도 튀어나온 부분은 아니니까요. 왼쪽이 프로 맥스, 오른쪽이 프로인데 박스 크기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왼쪽이 실버, 오른쪽이 딥퍼플인데 배경화면 차이도 있고 자세히 보면 테두리의 프레임 색상도 차이 나는 게 살짝 보입니다. 그럼 프로 맥스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닐 포장이 아니라 종이 포장실이 익숙하네요. 위아래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윗뚜껑을 열어주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뒷면부터 보입니다. 박스는 앞면인데 막상 꺼내니까 뒷면부터 보여서 약간 어색했는데요. 바로 꺼내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컬러나 색의 조합은 익숙한 실버와 화이트의 조합이라서 새롭지는 않습니다. 무광 화이트는 보면 약간 마시멜로우 같은 색깔이라서 예뻐요. 그리고 프로 실버에만 있는 이 테두리의 은색 유광도 제 취향 저격입니다. 뒷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거대해진 3구 카메라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보호 필름은 불투명한 흰색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손잡이를 잡고 떼어주면 디스플레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잠시 놓아두고 나머지 구성품들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이 주머니에는 간단 설명서와 유심 핀 그리고 애플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라이트닝 투 USB-C 타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이어폰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심플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건 선물용이라서 아래쪽 봉인실은 떼지 않았습니다. 일단 프로 맥스를 들었다가 프로를 들으니까 확실히 가벼워요. 아이폰 14 프로의 무게는 208g이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무게는 241g입니다. 프로 맥스가 워낙 무거워서 그렇지 사실 200이 넘으면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딥퍼플의 색상을 참고하시라고 빛을 여기저기 비춰보고 있는데요. 빛에 따라서 검은색이나 회색으로도 보이고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도 가끔 보이죠. 간혹 순대 컬러라고도 하고 똥파리색이라고도 놀림받긴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14 프로 맥스 실버와 14 프로 딥퍼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참조 출연으로 아이폰 13 프로 실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3 프로와 14 프로 맥스의 색상 차이가 살짝 나는데요. 13 프로 실버의 화이트가 아주 조금 더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빛에 따라 달라 보이나 싶어서 요리조리 비춰보았지만 조금 더 노랗더라고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 정도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면 프레임에 스테인리스 특유의 거울같이 비치는 유광 금색은 그대로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 크기와 두께의 차이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더 많이 튀어나온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체감은 안 되지만 본체 두께도 0.2mm 정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13 프로는 7.65mm였는데 14 프로는 7.85mm가 되었어요. 그냥 위에서 보면은 렌즈 크기나 카메라 범프 크기도 차이가 꽤 납니다. 아예 옆에 대놓고 비교해보면은 렌즈 크기도 아이폰 14 프로가 더 커졌고요. 카메라 3개가 모여있는 범프의 면적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에 쓰던 케이스를 아이폰 14 프로에 씌우면 이런 TPU 케이스는 좀 늘어나긴 해서 어느정도 맞기는 하지만 카메라 범프의 위치와 크기가 맞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 구멍까지 13 프로에 맞춰서 뚫려있는 케이스를 14 프로에 끼워보면은 역시 본체는 어느정도 맞는데 카메라 범프와 렌즈 위치가 맞지 않아서 13 프로 케이스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는 카메라 범프 언제까지 자랄까 두렵습니다. 이제 13 프로는 빼고 14 프로 맥스와 14 프로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의 보호 필름을 제거 안 했었네요.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왼쪽이 6.7인치의 프로 맥스, 오른쪽이 6.1인치의 프로입니다.
손에 놓고 보면 상당히 부피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프로 맥스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프로 맥스의 높이는 16cm이고 프로의 높이는 14.7cm로 높이에서만 1.3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로는 7.7cm와 7.1cm로 0.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면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옆면과 뒷면부터 색상 차이가 나죠. 애플이 프로 라인에는 뒷면에 지문이 묻지 않는 무광 재질을 쓰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초기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상단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시선을 사로잡네요. 프로 맥스와 프로 둘 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2019년 아이폰 X 출시 이후에 5년 만에 아이폰의 노치가 사라진 역사적인 모델이 바로 이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X 모델인데요. 노치를 대체하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향후 한 5년 정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세팅을 하는 중에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네요. 애플워치에 있던 사고 감지 기능을 이번에 아이폰으로 가져왔죠. 그 외에 위성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도 가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일단 iOS 업데이트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동안 실사용할 14 프로 맥스에 케이스와 필름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가성비로 좋은 ESR 제품 중에 맥세이프가 있는 투명 케이스를 골랐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는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워서 일단은 적응을 위해서 튼튼한 걸로 골랐어요. 카메라 렌즈 범프 부분도 상당히 튀어나와서 잘 보호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버튼이나 충전부에는 구멍이 잘 뚫려 있어요. 열쇠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네요. 그리고 맥세이프 자석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끼우는 건 뭐 어렵지 않았는데 끼우고 나니까 부피감이 더 커졌어요. 부피와 무게감이 동시에 늘어나서 이건 흡사 미니 아이패드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무게가 실제로 293g이라서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강화 유리를 붙이고 케이스까지 씌운 무게는 무려 290g으로 실제로 아이패드 미니와 비슷해집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작동 모습인데요. 자연스럽게 원이 커졌다 작아지네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화면을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보이는 정보량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내용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서는 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니까 애플 뮤직 6개월과 애플 TV 3개월 무료 체험을 공짜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던 사이에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슬립 상태에서도 AOD가 작동해 화면이 꺼지지 않고 살짝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4 프로 맥스의 배경화면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하고 비교해보았습니다. AOD로 전환될 때 배경화면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멋진데요. 배경화면까지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애플의 감성은 여전하군요. 여기까지 아이폰 14 프로 맥스 실버와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의 개봉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쓰는 프로 맥스 모델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일반적인 용도로는 프로의 6.1인치 사이즈로도 충분하지만 요새 좀 바쁘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대화면과 고스펙으로 무장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충분히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딥퍼플 색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라면 어쨌든 아이폰은 오래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 나온 신형 컬러를 사기보다는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딥퍼플 색은 오묘하긴 하지만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처럼 잠깐만 유행하다 기본 라인으로 빠지는 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럼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의 언박싱 및 첫인상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자세한 사용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